가뭄의 정의는 하나가 아니다. 4가지 가뭄의 정체. 비가 오지 않으면 모두 가뭄일까? 여러분은 가뭄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갈라진 논바닥,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을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비가 며칠 내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가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비가 내렸다고 해서 진행 중이던 가뭄이 곧바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해 토양이 마르고 하천과 저수지의 물이 줄어든 뒤 결국 생활과 농업, 산업에 피해가 나타나기까지 가뭄은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됩니다. 오늘 워터위키에서는 가뭄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기상학적, 농업적, 수문학적, 사회경제적 가뭄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가뭄이란 무엇인가? 가뭄은 일정 지역에서 평년보다 강수량이 부족하거나 높은 기온으로 증발산량이 증가하면서 물 부족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서 증발산은 토양과 물 표면에서 수분이 증발하고 식물이 뿌리로 흡수한 물을 잎을 통해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현상을 합친말입니다. 따라서 강수량이 아주 적지 않더라도 기온이 지나치게 높고 바람이 강하면 토양과 식물에서 수분이 빠르게 사라져 가뭄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면 먼저 토양 수분이 감소합니다. 이어서 하천 유량과 저수지 유입량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지하 수량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가뭄은 기본적으로 자연적인 기상현상입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물 사용량 확대, 수자원 시설의 부족, 물 관리 여건과 토지 이용 방식에 따라 실제 피해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상학적 가뭄. 첫 번째는 기상학적 가뭄입니다. 일정 기간의 강수량이 평년보다 부족하거나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장기간 이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상학적 가뭄은 다른 가뭄이 시작되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나 눈이 충분히 내리지 않으면 지표와 토양에 공급되는 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강수량이라도 지역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평소 비가 많은 지역과 건조한 지역은 기후 조건과 평균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가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두 번째, 농업적 가뭄. 두 번째는 농업적 가뭄입니다. 토양 수분이 부족해 농작물의 발화와 생육, 수확량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합니다. 농업적 가뭄은 단순히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작물의 종류와 생육 단계, 토양의 성질, 기온, 증발산량, 농업용수 공급 능력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같은 지역에서도 모내기철의 벼와 수확을 앞둔 밭작물은 필요한 물의 양과 가뭄에 대한 민감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같은 토양 수분 조건에서도 피해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양의 수분은 비교적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농업적 가뭄은 하천이나 대형 저수지의 수위가 크게 낮아지기 전에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문학적 가뭄. 세 번째는 수문학적 가뭄입니다. 강수 부족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하천 유량과 저수지 저수량, 지하 수량 등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이 감소한 상태를 말합니다. 비가 적게 내렸다고 해서 대형댐과 지하수의 수량이 즉시 감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역에 내린 비가 하천으로 흘러들고 저수지에 저장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문학적 가뭄은 기상학적 가뭄이나 농업적 가뭄보다 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회복에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메마른 토양을 적시는 비와 하천 유량을 회복시키는 비, 대형 저수지와 지하수를 다시 채우는 비는 그 규모와 지속시간이 다릅니다. 한두 차례의 비만으로 수문학적 가뭄이 끝났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네 번째, 사회경제적 가뭄. 네 번째는 사회경제적 가뭄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물의 공급량이 생활과 농업, 산업 등 사회가 필요로 하는 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경제적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자연의 물 부족이 사회의 피해로 제한급수가 시작되고 농업용수 공급이 줄어들거나 공장이 생산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지 못하는 단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강수량과 저수량이 비슷한 두 지역이라도 피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구와 산업 규모, 물 사용량, 대체 수원의 유무와 공급시설의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가뭄은 자연적인 물 부족뿐 아니라 인간 사회의 물 수요와 관리 능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가뭄입니다. 4가지 가뭄은 어떻게 연결될까? 4가지 가뭄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현상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해지는 기상학적 가뭄에서 시작해 토양 수분이 감소하는 농업적 가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강수 부족이 더 오래 지속되면 하천 유량과 저수량, 지하 수량이 감소하는 수문학적 가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물 공급이 사회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면 사회경제적 가뭄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뭄이 반드시 이 순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과 지역, 작물, 저수시설과 물 사용 조건에 따라 여러 유형이 동시에 나타나거나 일부 유형만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뭄의 6가지 특징. 가뭄은 태풍이나 지진처럼 특정 시각에 갑자기 발생하는 재난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수주에서 수개월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며 여러 계절이나 수년 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가뭄이 느리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수 부족과 비정상적인 고온, 강한 바람, 증발산 증가가 겹치면 토양 수분이 빠르게 감소하는 급성 가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뭄은 어떤 지표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시작과 종료 시점이 달라집니다. 강수량은 정상으로 돌아왔지만 저수지와 지하수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뭄 뒤에 비가 내리더라도 농업 생산과 하천 생태계, 저수지와 지하수가 정상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뭄의 영향이 강우 이후에도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가뭄은 농업과 생활용수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산업용수와 수력발전, 하천 수질, 산림과 산불 위험, 수생태계, 지역 경제와 물류에도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농작물 생산량이 줄고 관계와 물 공급 비용이 증가합니다. 산업 생산이 차질을 빚고 산불 위험과 생태계 피해가 확대되면 경제적 손실은 더욱 커집니다. 가뭄의 유형과 지역별 물 이용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만으로 심각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강수량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물 공급 상황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가뭄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까? 가뭄을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강수량과 무강수일수뿐 아니라 기온과 증발산량, 토양 수분, 하천 유량, 저수지 저수량과 지하수량을 함께 관측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역의 생활, 농업, 산업용수 수요와 대체 수원의 확보 여부, 수자원 시설의 공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가뭄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가 눈에 보이기 전부터 변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토양 수분과 하천 유량, 저수량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용수 공급을 조정하고 대체 수원을 확보하며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절약하고 비상급수 체계를 준비하는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뭄은 비가 내리지 않는 날부터 시작되지 않는다. 가뭄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않는 현상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시작된 물 부족이 토양과 하천, 저수지와 지하수를 거쳐 우리의 생활과 경제로 확대되는 복합적인 재난입니다. 그래서 가뭄은 첫 비가 내렸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토양과 하천, 저수지와 지하수가 충분히 회복되고 우리 사회의 물 공급이 정상화되어야 비로소 가뭄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상학적 가뭄, 농업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 이 4가지 차이를 이해하면 현재의 물 부족이 어느 단계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뭄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재난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물이 조금씩 사라지며 보내는 경고입니다. 그 경고를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준비하느냐가 가뭄 피해를 줄이는 첫걸음입니다. 물에 관한 모든 이야기 워터위키였습니다.